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자보 내용이 우리의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참 잘 쓴 대자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론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자보입니다. 전문 가운데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민주화를 덜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또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파트는 반복된 선거 부정 폭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 개명전에는 한정수 씨입니다. 한성천 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선거 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 명부와 우편 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입니다. 이를 방치한 것은 방기한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척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직인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프 특보로 있던 조혜주 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조혜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야당 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혜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 야당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식의 국정운영 방식이란 것은 그냥 까라면 까는 식입니다. 밀어붙였죠. 그런 선택이 앞으로 좋은 그런 결과로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복이 화가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개표기의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 가로 열고 투표지 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실입니다. 미루 시스템은 2018년 10월 달에 1931억 원의 전자투표 개표 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 시스템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 500억 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미루 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미루 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습니다. 4.15 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 하더라도 끄림칙함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양정철과 이건영의 의심스러운 행적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쪽집게 예측을 제공했습니다. 그가 4월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판세 전망에 바로 그 옆에 사전선거 보정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사전선거 조작값이라고 또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값인 거죠. 한편 중국 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통계 분석 연구를 하는 미시간 대학의 월트 미베인 교수는 4.15 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 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선거 부정 논란이 제기된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람들은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한성천 씨의 일괄입니다. 다음은 공정선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될 국가 본연의 책무입니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디지털 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 마지막 사례는 해외 사례로 본 부정선거입니다.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큐티스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 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고 정언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도 네덜란드에서는 TV 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로프 공그리치프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 우리는 전자개표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독일 해커그룹인 케이오스 컴퓨터 그룹과 연대해서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2009년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의 전반 파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20일 총선 통계는 말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조이맘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표본 집단이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번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양당의 당일 투표율과 양당의 사전 투표율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보통 차이가 아니고 5월 4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집단은 불과 2, 3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 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일 투표율은 대부분 양당이 모두 겹치는 종 모양을 취합니다마는 사전 투표율은 양당이 마치 낙타의 쌍봉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쪽으로는 크게 이동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쭉 이렇게 옮겨간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통계 분석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번 사건은 조작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이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그 영상으로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공병호의 자기경영이란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성장에 대한 사례와 지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